인간관계에서 친절함이란 장점일까요? 친절한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요? 물론 친절한 사람은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친절함이란 성격은 그리 좋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영상을 봐주신다면 왜 친절함이 마냥 좋지만은 않은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불친절하면 더 존중받는 이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 손해보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친절함은 가벼운 대우를 받는다. 친절하고 다정한 태도는 타인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준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착하고 친절한 사람은 종종 만만하게 여겨지며 그로 인해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받는 상황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항상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그 행동이 특별하거나 고마운 일로 여겨지지 않고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기대는 높아지고 그 친절함은 특별함을 잃게 된다. 결국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지나치게 다정한 태도는 다른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일을 떠넘기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저 사람이라면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이 퍼지면 자신의 호의는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기대치로 자리 잡는다. 결과적으로 호의는 더 많은 부담으로 돌아오고 타인에게 신뢰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가벼운 대우를 받게 된다. 특히 친절한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익숙한 다정함 때문에 그의 불만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단순한 짜증으로 치부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관계에서 불평등이 생기며 본인은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따라서 자신을 보호하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친절함과 단호함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거절할 줄 아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과 가치를 명확히 표현하며 필요할 때는 타인의 기대를 조정해야 한다. 친절은 중요한 미덕이지만 그것이 자신을 희생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에게도 친절한 태도를 유지해야 타인에게도 올바른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존중을 얻는 길이다. 두 번째, 지나치게 친절하면 의심받는다. 너무 다정하거나 모든 이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의도와 진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상대방은 이런 태도에 숨겨진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순수한 호의를 받아들이기보다 경계심을 가지게 된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과도한 배려를 보일 경우 상대는 그 행동이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신뢰를 얻어 무언가를 얻으려는 계산된 행동인지 고민하게 된다. 이처럼 지나친 친절은 종종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오히려 경계심이나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지나치게 친절한 태도는 자신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나친 배려와 호의는 스스로를 희생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상대는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친절은 더 이상 고마움으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로 작용한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과도한 친절은 상대방에게 이용당할 위험성을 높인다. 상대는 당신의 호의를 존중하기보다는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기회로 볼 가능성이 크다. 한두 번의 선의가 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지만 반복될 경우 상대는 점차 그 호의를 요구하거나 기대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선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진정한 감사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지나친 친절을 피하려면 상황에 따라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의를 베풀더라도 그 경계를 명확히 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친절이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균형 잡힌 성품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한다. 결론적으로 친절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들지만 그 정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의심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겸손하면서도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는 태도가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친절한 사람은 떠맡는다. 다정하고 친절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주변의 책임을 대신 떠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나치게 배려하거나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태도는 처음에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과도한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항상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은 결국 더 많은 일을 떠맡게 된다. 그의 도움은 처음에는 팀원들에게 고맙게 여겨지지만 점차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다. 결국 일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이 퍼지며 모든 책임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 이는 본인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을 분담하는 기회를 막는다. 이와 반대로 단호하게 자신의 역할을 정하고 적절히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존중을 받는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타인의 책임을 무리하게 떠맡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자극을 준다. 따라서 단호함은 관계의 평등과 책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친절함이 지나치면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부작용도 생긴다. 사람들은 친절한 행동을 배려가 아닌 그저 자신의 일이기 때문이라 여길 수 있다. 특히 책임을 떠맡는 일이 반복될수록 스스로도 이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어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필요할 때는 거절할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하다. 단순히 모든 일을 떠안기보다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고려하여 책임을 적절히 조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친절은 훌륭한 미덕이지만 그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단호함과 친절함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열쇠이다. 네 번째, 친절하기에 더 요구받는다. 다정한 태도는 처음에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지만 상대가 더 큰 요구를 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작은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는 행동이 반복되면 상대는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된다. 결국 친절한 사람은 한계를 넘어선 요구를 감당하게 되며 자신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의 사소한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점차 중요한 일이나 어려운 문제까지 떠맡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처음에는 고맙다며 감사를 표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행동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은 스스로를 희생하며 원치 않는 부담을 안게 된다. 반면 처음부터 거리를 두고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상대방의 기대치를 낮추게 만든다. 이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요구에 명확히 선을 긋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이런 태도는 관계를 차갑게 만들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친절한 사람은 한 번 더 해줄 수 있겠지라는 인식 때문에 끊임없이 요구를 받게 된다. 상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더 많은 도움을 요구할 뿐 아니라 고마움을 느끼는 대신 그 요구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결국 친절함은 자신을 지치게 하고 관계에서도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이 문제를 방지하려면 필요한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스스로의 한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모든 요청을 다 들어줄 필요는 없다. 때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친절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미덕이지만 그 정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고 요구를 적절히 조율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열쇠이다. 다섯 번째, 친절하면 선을 넘는다.
친절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배려를 하다 보면 다른 이들이 경계선을 넘는 일이 잦아진다. 명확하지 못한 태도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요구나 부담을 떠맡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자신의 의견이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를 당연히 여겨 더 큰 기대를 하게 된다. 반면 불친절한 사람은 처음부터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이에 따라 상대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낸다. 그들은 자신의 원칙과 가치를 강조하며 다른 이들에게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태도는 때로 차갑게 보일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존중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단호하게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한다면 상대는 2번 다시 쉽게 부탁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불친절한 태도는 스스로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하고 상대가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반대로 친절한 사람은 명확한 경계를 드러내지 못해 끊임없이 상대의 요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국 친절함이 오히려 자신을 불리한 위치로 몰아넣는 것이다. 친절함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친절함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삶에 해가 될 수 있다. 지나치게 배려하다 보면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손해뿐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적절한 경계와 단호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에게 배려와 친절을 보여주는 동시에 자신의 원칙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건강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친절함은 관계에서 큰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친절이 자신의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명확한 태도와 단호함은 스스로를 지키고 상대의 존중을 얻는 핵심 요소이다. 6번째, 불친절함과 친절의 균형을 잡아라. 불친절함이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냉정하거나 차갑게 행동하라는 뜻은 아니다.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불친절함과 착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균형은 당신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유연함에서 나온다. 우선 불친절함이 필요한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 상대가 당신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당신의 경계를 무시할 때가 대표적이다. 이때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자신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또는 그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같은 말은 결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해 꼭 필요한 말이다. 그러나 단호함은 무례함과는 다르다. 상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고도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착함이 필요한 순간을 알아야 한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관계를 강화할 기회가 있을 때는 착함을 선택해야 한다. 착함은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신뢰를 쌓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때도 자신의 한계를 잊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친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울 수 있다면 돕되 그것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나치게 소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여유가 생기면 도와줄게와 같은 말로 조율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하며 자신의 태도를 조정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불친절한 태도에 반발하거나 오해할 수 있다. 이때 상대가 당신의 진심을 오해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야와 같은 말을 통해 당신의 입장을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도 정직해져야 한다. 불친절함과 착함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먼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균형을 유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당신의 변화를 낯설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태도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될 것이다. 결국 불친절함과 착함은 서로 배척하는 개념이 아니다. 두 가지를 상황에 맞게 조율할 때 당신은 더 건강하고 존중받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당신이 원하는 모습은 무조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도 진심으로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제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고 관계를 조율하는 주체가 되길 바란다. 모든 관계는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7번째, 모두와 잘 지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인간관계를 잘 아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하지 않는다. 인간관계의 복잡성 속에서 모두와 잘 지내고자 하는 우리의 시도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하며 이는 자칫 우리를 겉도는 존재로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서게 되고 결국 양쪽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지치고 회의감에 빠지게 된다. 특히 이는 공적 인물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대중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그들의 삶은 더욱더 압박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간관계에서의 허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우리 일상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타인의 비판이나 싫은 소리를 피하려는 노력은 우리를 몹시 지치고 힘들게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모두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참된 의미의 착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타인을 진정으로 돌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쓸데없이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살면서 타인에게는 그저 예의를 지키기만 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가 편안해질 수 있다. 결국 모두와 잘 지내려는 노력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8번째, 불친절함은 이기적이지 않다. 불친절함은 단순히 자기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불친절함은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를 위한 중요한 요소다. 이유는 간단하다. 불친절함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종종 경계를 잃는다. 특히 착하고 다정한 사람은 상대방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며 상대를 만족시키는 데 집중한다. 그 결과 둘 사이의 관계는 불균형하게 변한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주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받게 된다. 이런 상황은 결국 어느 한쪽의 불만과 피로로 이어진다. 불친절함은 이러한 불균형을 초기에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친구가 반복적으로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가정해보자. 처음에는 그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우정의 표현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탁이 늘어나고 당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될 때 문제가 생긴다.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다정하게 대하면 친구는 당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며 요구를 멈추지 않는다. 반면 불친절하게 단호한 태도로 이건 내가 해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면 친구는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 결국 친구는 자신의 요구를 조정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하게 된다. 이 과정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성숙하게 만든다. 불친절함이 이타적인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다는 점이다. 우리가 지나치게 다정하면 상대는 자신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스스로의 힘을 키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불친절한 태도는 상대가 자신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자극한다. 한 회사의 팀장이 새로 온 신입사원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항상 직접 알려주고 작은 실수는 지적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입사원은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했고 문제는 반복되었다. 결국 팀장은 태도를 바꿔 사소한 실수를 지적하고
때로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처음에는 신입사원이 팀장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점차 자신의 일을 더 신중히 처리하기 시작했다. 이 경험은 그 신입사원이 더 나은 직장인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불친절함은 단순히 거절이나 냉정함이 아니라 상대에게 스스로 설 기회를 주는 행위다. 이는 결과적으로 관계와 개인 모두를 이롭게 한다. 9번째, 착하기만 하면 매번 손해를 본다. 착한 사람의 딜레마가 있다. 세상은 착하고 다정한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부른다. 그러나 착하고 다정한 성품이 과연 그 사람에게 득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많은 이들이 착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때로는 그를 이용하려 한다. 예를 들어보자. 한 직장인이 동료들에게 늘 친절하게 도움을 준다고 하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는 기꺼이 나선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일이 밀리거나 힘들어지면 그의 고충에 귀 기울이는 이는 드물다. 왜냐하면 그는 평소에 다정하고 친절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거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착한 사람이 맞닥뜨리는 첫 번째 문제다. 그들의 선의를 당연시하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착한 사람은 남을 돕고 배려하는 것을 자신의 가치로 여긴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종종 본인의 필요와 경계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자신의 시간을 빼앗기고 에너지를 소진하며 상대방의 존중마저 잃게 된다. 이런 상황은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반복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 이유는 착한 사람의 태도가 오히려 자신을 약자로 보이게 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때로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며 약자를 쉽게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착한 태도는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만만하게 보도록 만든다.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착한 태도의 대가를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 착한 성품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제대로 된 대우로 이어지려면 적절한 거리와 경계를 유지해야 함을 명심하라. 불친절하면 더 존중받는 이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 손해보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입니다.